군산 지역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극단 대표가 몇 해 전 후배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방분권 기획보도. 오늘은 지방분권 개헌의 쟁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한국GM 노조는 오늘 서울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고 철회와 경영실사의 노조 참여 보장, 특별 이른바 먹튀 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 계획을 철회한 뒤 정부와 노조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GM 노사는 내일 당 4차 교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키워드로 풀다. 오늘 주제는 실직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대규모 실업 사태 얘기. 군산공장 좀 살려주십시오.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노동자들의 호소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실직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죠. 평생 일터가 사라진 자리를 불안과 두려움이 채웠고 2009년 쌍용차,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듯 실직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생을 그리고 가족을 잃는 일이 되었습니다. 실직자들을 보듬어줄 사회 안전망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이죠. 지금 군산 그리고 전북에서 이렇게 인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를 합쳐 10,000명이 넘습니다. 폐업 위기를 맞은 영세 소상공인들도 있죠. 정부는 대량 실직 대책으로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조선산업이 침체되면서 4년 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던 경남 통영 사례를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파산한 경남 통영의 신화 SB 조선소입니다. 지난 1940년 창업해 2000년대 초반엔 수주 잔량이 세계 16위를 기록한 통영의 대표 중견 조선소였습니다. 70년 넘게 통영과 함께 같이 그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던 그런 조선소였습니다. 하지만 선박 블록을 다루던 크레인은 멈추어 섰고 부품으로 가득 찼던 야적장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 2010년을 전후에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문을 닫은 겁니다. 원청업체를 지키지 못하자 협력업체를 포함해 4,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모두 희망퇴직과 해고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통영 전체로는 5개 조선소와 그 협력사가 사라지면서 15,000여 명이 실직했습니다. 2014년 당시 정부는 통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2해 동안 171억 원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통영 지역 실업률은 2014년 1.7%에서 2해 만에 3.3%로 높아졌고 지난해엔 5.8%까지 치솟았습니다. 좀 늦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뒤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 가지 못했던 거고. 실업급여 60일 연장에 고용유지 지원금과 재취업, 전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효과는 극히 적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직접 통보보다는 기업체에 팩스 정도로 나눠주는 거고 근로일거수는 그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위로금이라도 받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외 협력업체 직원들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물량팀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제 협력업체들조차도 그 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2009년 평택에 이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한 통영. 고용위기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까지 앞둔 군산에 많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네, 앞에 통영 사례를 보면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연 기자,
어제 전라북도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직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대책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피해를 보게 될 협력 업체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하고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군산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정작 실직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내놓을 지원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책은 어떤가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는 관련 규정까지 고쳐가면서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와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먼저 당장 해고 노동자 생계에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60일치를 더 준다고 해도 최대 10달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정규직보다 월급이 적은 비정규직은 한 달 실업급여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이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실직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재교육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까요? 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해고되더라도 다른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선 더할 나위가 없을 건데요. 하지만 재취업 교육을 받더라도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약한 군산이나 나아가선 전북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실직자가 10,000명이 넘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취업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당장 이럴 곳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한국GM 군산공장의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1,000명 가까이가 해고가 되자 군산시가 재취업 교육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생색내기 지원에 그쳤다는 반응입니다. 말로만 재취업 교육이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디 들어갈 지금 전라북도 제조업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협력업체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있지 않나요? 네,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한국GM 협력업체가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문을 닫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군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이 지원금만으로 개점 휴업 상태를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경영 자금이 부족해진 회사는 노동자에게 줄 이 정부 돈을 가져다 쓸 우려도 있고요. 또 은행 빚을 갚아야 하거나 임금이 체불된 회사는 대출 상환 연장이나 이자 감면 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의 원금 상환, 고용 유지 이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벌리기는 굉장히 벅차죠. 차라리 가동을 해서 일을 시켜서 나는 세금을 걷어가는 게 낫지. 그렇다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계 지원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식적인 재취업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도 필요하고요. 정부와 전라북도가 이 해고 노동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거고요. 또 실업 장기화에 대비해서 전북의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를 해서 여기에 우선 이들을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화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공사를 맡은 도로공사는 오는 12일까지 입찰 서류를 접수한 뒤 5개 공구는 5월에, 3개 공구는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는 2024년까지 1조 9천억 원을 들여 왕복 4차로 55km 길이로 건설됩니다. 전주의 유명 극단 대표가 몇 해 전 후배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극단에서 활동하는 여배우 A씨.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같은 극단의 선배 백모 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백 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팔을 잡아 끌어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성폭행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후 극단을 떠난 A씨는 지역 연극계에서 책임감이 없다, 꽃뱀이다라는 나쁜 소문에 시달려야 했고 자해까지 시도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작년까지 자해를 멈추지 못한 저의 손목에는 지난 5년간 절 자책해온 상처가
선배 백모 씨는 현재 전주의 유명 극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백 씨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계신가요? 아, 그래. 어디 가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전북 연극협회는 진상 파악과 함께 백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는 개헌이죠. 그렇다면 1987년 이후 30년 만에 현실화된 개헌 논의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까지 거론한 지방분권일 텐데요. 지방분권 기획보도. 오늘은 지방분권 개헌의 쟁점을 안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주시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난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명으로 제한된 국장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총액 인건비로 인력수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수까지 통제하고 있어서 오죽하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친환경 농업과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와 협의까지 마쳤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각 지역이 각각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중앙의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규제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자치조례는 국회가 만든 법에 자치단체는 인건비와 조직을 틀어진 중앙정부에 휘둘려 뭐 하나도 재량껏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나누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쟁점은 지방의 권한과 자치 입법권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고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방세를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여부도 관심입니다. 행정의 우선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만 중앙정부가 나서는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의견부터 헌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방분권은 모든 국민에게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는 더 세심하게 또 더 품격 있게 만드는. 여야는 지난해 대선 때 한 목소리로 올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방 개헌 국민투표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개정선거법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을 지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을 4명 이상 선출할 때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그대로 남겨둬 소수 정당의 의회 참여를 가로막고 결국 지방자치를 훼손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때 적용할 시안을 발표하고 다음 주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